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도 이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요. 친구 관계에서 성향 때문에 고민인 우진 둘둘둘님 질문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죠. 몇 개월째 고민 중인 게 있는데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약간 내향적이면서도 외향적인 부분도 있어서 학교에서 내향적인 친구랑도 어울리고 외향적인 친구랑도 어울리거든요. 근데 약간 활동적이고 인싸 같은 스타일까지는 아니어서 제 인간관계에서 제일 친하고 베프처럼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내향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외향적인 친구들이랑은 연락이 뜸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외향적인 친구나 인싸 같은 친구들이랑도 일반 친구 사이로는 충분히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계를 못 맺겠다라는 이유로 아예 관계를 시작 안 해버리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거절당한 입장도 아니고 단지 성향 차이일 뿐이라 당연히 외향적인 친구들과는 깊은 관계를 보통 못 맺고 멀어지는 경우는 당연한 건 저도 알고 있음에도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외향적인 친구가 저를 1등 100%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1등으로 좋아해줘도 언젠가 그 친구 100%는 또 바뀔 텐데 저는 제 심리를 알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향적으로 변하고 싶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어떤 친구 A랑 충분히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A랑 저랑 다른 친구 B랑 셋이 있다고 치면 친구 A와 B가 성향이 더 잘 맞아서 둘 다 저보다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 그게 마음에 걸려요. 질투인지 성향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저랑도 잘 맞고 충분히 같이 있을 때 재밌는데도요. 근데 걔네들이 일부러 저를 소외시키는 것도 아니고 성향 차이니까 당연한 건데 자꾸 이런 상황을 두려워해서 관계 시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이 바로 직전에 제가 상담했던 내용과 좀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 이제 상담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그 상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이 좀 있네요. 음.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근데 이걸 이제 성향으로 분류를 했는데, 음, 약간 이분이 하고 싶은 거는 외향적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먼저 들여다봐야 될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드러나 있지가 않지만 외향적인 친구들과 내향적인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이 외향적인 친구들과 지금 더 친해지고 싶은데 내향적인 친구들과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외향적인 친구들,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이 좋은 건지, 외향적인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그 사람과 친해지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건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의심하는 바는 뭐냐면, 친구들이 나랑 너무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약간 그 친구들의 단점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근데 그럴 수 있죠. 나랑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이 뭐 좀 과장되게 해석하면 약간 자기 혐오처럼 나랑 비슷한 부분이 단점으로 보일 수 있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부분을 지금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내향과 외향은 장단의 개념은 아니긴 하거든요. 본인도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본인은 내향적인 친구들과 친하고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하고는 친해지지 않아. 근데 실은 그게 지금 외향적인 사람과 친해지지 않는 게 고민인 건지 아니면 외향적인 어떤 사람과 친하고 싶은데 그냥 지금 주변에 얘네들하고만 지내야 되는 건지 그걸 먼저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구분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온 건 아니지. 왜냐면 지금 이분이 바라는 건 외향적인 사람이 자신을 1등 100% 생각해줬다는 사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본인도 알고 있죠. 외향적인 사람 여기서 말하는 외향적인 거는 극외향일 거란 말이죠. 지금 그냥 뭐 어중간한 외향이 아니라 그럼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 넓은 관계에서 본인을 어떻게 1등으로 생각하냐고. 그러려면 사귀어야지. 연인이 돼야지. 근데 심지어 연인도 이 정도로 극외향적인 친구들은 연인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주변에 친구들 챙겨야 되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이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실은 선택이고 트레이드 오프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분명히 기회비용이 발생해.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외향적인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걸 바라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바람일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 일단 내향적인 친구들에게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어쨌든 친구잖아요. 가장 친한 사이들이잖아. 그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장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그냥 친구지 어떻게 보면 지금 속으로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 사람들처럼 본인이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어떤 상황에서 얘네들이랑 친구가 됐어도 좀 친구가 됐으면 상대의 장점을 더 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향적인 거에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신뢰를 가져가야 될 거야. 내가 이 본인 친구들이었으면 나도 내향성이 강한 사람인데 본인 친구였으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단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연인이 있는데 다른 이렇게 새로운 여자 후배가 딱 들어오면 아 이쁘다고 해서 막 얘를 막 챙겨준단 말이지. 근데 쟤랑 친해지고 싶은데 저 친구는 다른 데 가서도 막 다른 선배들도 막 사주니까 너무 막 신나. 나를 1등으로 생각 안 하네. 물론 이건 좀 과장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일단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다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좀 신뢰와 그 의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일단 형성이 되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 내향적인 그룹 그리고 외향적인 그룹까지 관리할 정도로 외향적인 사람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다 어울리는 건 좋은데 일단 외향 그걸 버려야 돼. 그 생각 그러니까 이 내향적인 친구들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면에 있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외향적인 친구가 본인을 1등 100%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물론 바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기는 힘든 바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부족해 보이는 거지. 자꾸 비교가 될 테니까. 근데 실제로 100% 완전히 다 비교를 하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잘난 점이 있고 못난 점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너무 그 외향적인 친구 혹은 외향적인 그룹만 대단하게 보는 거야. 자꾸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거 별로 그렇게 가치 없거든요. 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 지금 그 나이 또래에서는. 근데 나이가 들어보면 별로 뭐 그런 그룹도 있고 저런 그룹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내향적인 그룹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언은 가진 것에 조금 더 충실해라 라는 거죠. 가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혹은 신뢰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큰 그룹을 우선순위로 둬라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친구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그 상대를 1등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상대가 나를 1등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수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 친구를 1등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를 1등으로 생각해줄 이유는 없어. 근데 최소한 그 친구가 나를 1등으로 생각해주게 하고 싶으면 내가 그 친구를 1등으로 생각해야지. 다른 걸 잃더라도. 그게 실은 그 마음의 투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본인이 그 상대가 나를 100%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 상대를 계속 100% 생각할 수 있냐는 거지.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나도 여러 친구 사귀고 싶잖아요. 여러 사람이랑 만나고 싶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상대는 더 심하겠지. 애초에 내가 줄 수 없는 걸 상대한테 바랄 수는 없는 거고 그 상대의 성향을 바꾼다면 그 상대는 친구로서의 매력이 또 떨어지니까 그러면 결과물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말을 해줘서 그렇지 본인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심리는 어쨌건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을 낮게 보는 심리예요. 이건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라는 측면일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보는 심리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향적으로 변하고 싶어서 생기는 문제와는 다른 거죠.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야. 외향적으로 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왜냐면 내가 갖지 못한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심리는 다 있어요. 예전에 그 내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 바카스 광고에서 이제 막 그래요. 이제 군인이 막 그 선임한테 갈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아 군대 시대가 좋았지. 그게 TV 속 모습이야. 아 군대 시절가 좋았지. 나는 지금 회사에서 맨날 깨지는데. 근데 회사원들의 모습도 TV 모습이야. 이제 백수가 보면서 아 일하니까 좋겠다. 그래서 그 백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군대 그 모습으로 돌아가. 아 그래 저렇게 백수처럼 쉬고 있으니까 좋지. 다 그래 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커 보이지. 예. 그래서 그게 일단 현재에 일단 충실하고 다른 거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지. 일단 다른 거 내가 갖지 못한 성향에 대해서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알아서 불행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의 그 방향이 지금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나중에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있는 것에 좀 더 충실하는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진 둘둘둘님은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되게 고마운 마음이 좀 큽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내면에 굉장히 깊은 곳에 어떤 면에서는 좀 어둠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되게 솔직히 써주셨네요. 근데 이제 어쨌건 내가 이제 다른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좀 뭐 서운할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고 나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런 걸 서운하게 느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이게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데 이게 셋이서 굉장히 친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향이 안 맞으니까 나만 좀 달랐어. 난 좀 그 친구들하고 성향은 맞지 않은데 그러니까 성향은 맞지 않은데 다들 너무 좋은 거지. 마음으로 서로 되게 위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되게 인간으로서 서로가 그런 믿음은 있는데 성향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이게 좀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지. 그리고 자꾸 그 둘이 만나게 되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서운해도 그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라면 그 셋이서 계속 어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향이 안 맞고 내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물론 내 친구들 그 셋은 이 셋 중에 한 명은 또 다른 학교였어. 근데 다른 학교랑 얘랑 친했던 거지. 그 동네에 이런 그 서클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는 그 서클에 들어갈 정도급은 아니었던 거지. 걔네들은 이제 좀 잘 나갔고 근데 이제 셋은 되게 친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어쨌건 하려는 말이야. 학교에서는 계속 부대끼니까 계속 보여도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인간관계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우진님도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바깥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생길 거잖아요. 학교도 생길 거고 그 사회 활동하는 뭔가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이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회사는 회사대로 뭐대로 계속 늘어나. 깊은 관계는 줄지 몰라도 인간관계의 폭이 늘어나요. 그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 명이 학교라면 이게 전부고 소외감을 느끼는데 내가 지금 그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가 당연히 줄었죠. 어쩔 수 없어. 걔네들은 나랑 만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만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 안에 혼자 있느냐? 물론 나는 방 안에 혼자 있지. 근데 어쨌건 그건 뭐 선택이지만 근데 나는 또 다른 인연이 있어. 그 사람들과 또 만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지금 말했던 친구 A와 B로 인생이 채워지는 게 아니야. 그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인간을 찾아가고 아 이런 사람들과는 또 이렇게 하니까 잘 어울리는구나를 훈련하는 과정이지 훈련하는 하나의 그 시간이지 얘네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물론 전부 막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사이도 있지. 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도 참 많아.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인연도 많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고 이 친구들이랑은 나랑 성향이 잘 안 맞으면 그 충분히 같이 재밌잖아요. 덜 만나도 돼. 덜 만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나도 아까 말했던 고등학교 친구들 되게 뜨문뜨문 만나거든요. 근데 좋아. 만나면 좋아. 근데 자주 만나면 불편할 것 같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관계 시작을 못해서는 안 되지. 왜냐면 띄엄띄엄 만난다고 그 상황이 두렵냐? 두려울 수도 있지. 왜 두려울 수 있냐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두려워. 그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공백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두려워. 근데 그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순간이야. 세상에 영화가 없어진다고 하면 너무너무 슬프지. 근데 어떤 한 영화를 보는 건 실은 인생에서의 순간이야. 영화를 안 보는 순간엔 다른 거 하면 돼.
영화가 나랑 좀 요즘에 좀 재미없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 재밌는 영화가 없어.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시리즈가 끝나서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거 보면 돼. 좀 서운하지. 근데 그 시간을 다른 더 무언가로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넓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물론 이런 것도 훈련이지. 처음부터 되지는 않을 수 있고 특히나 이런 학교에서 좁은 인간관계일 때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본인이 더 점점 폭이 넓은 관계 그게 여러 가지의 그런 영역들이 생길 때 그때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랑 또 맞춰보고 관계를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이 시작해야 돼. 이런 일이 있을 때 관계 시작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성향 차이가 일어나서 뭐 좀 뜨문뜨문 만난다라고 하면 다른 관계도 또 만들어 보고 아니면 꼭 인간관계로서 모든 내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럴 때는 관계 시작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시도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을 했어요. 유주영님이라는 분의 상담을.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참고를 해 보시면 좀 어떤 비슷한 그 마음의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게 개인 상담이면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조금 더 답을 찾아드리고 무언가를 열어드리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건 이게 제가 이런 고정된 텍스트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